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경영전략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이 강의의 부제목은 보시다시피 기획서, 제안서를 다루는 직장인들이 몰라서는 안 될 15가지 도구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구들은 이제 프레임워크를 말하거든요. 일단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프레임워크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프레임워크란 뭐냐면요. 뭐랄까요. 비즈니스라는 분야를 그 누구보다 깊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로 뛰어가시면서 공부하신 선배님들께서 얻은 인사이트를 이제 함축적으로 응축한, 요약한 어떤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제가 어렵게 말했는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께서 뭐 직장인이시건 경영자시건 마케터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그 의사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실제 기획서나 제안서라는 키워드로 이제 지금 이제 이 강좌를 수강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 기획서나 제안서를 작성할 때 논리적인 구조를 잡고 설득력을 높임으로써 고객을 설득하거나 내가 준비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오늘 진행하는 강의는 저희가 출판하는 이제 비즈니스 프레임워크 경영 전략 편이라는 전자책이 지금 시중에 있습니다. 저희 이제 커리어너스 스마트 스토어 뿐만 아니라 이제 교보문고나 알라딘, 예스24, 리드북스, 밀리의 서재, 뭐 크몬까지 이런 전자책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플랫폼에 이미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전자책과 함께 강의에서 소개하는 PPT 자료들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강의를 듣고 괜찮겠다, 내 업무에 도움이 되겠다 하시면 이제 구매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앞으로 진행할 15개의 강좌가 아마도 촬영될 것 같은데, 제가 게으르지만 않다면 15개 강좌를 꼭 촬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강좌를 진행을 할 건데, 아마 전자책 내용을 일단 기본적으로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가 현재 이제 전자책을 지금 현재는 PDF 형태로만 지금 이런 플랫폼들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EPUB이라는 모바일이나 태블릿 기기들에서 친화적인 형태로 지금 전자책을 지금 개정 중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냥 과거에 출판했던 내용을 그대로 개정만 하기에는 좀 이제 개정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강좌를 촬영을 하면서 프레임워크를 단순히 설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관점을 얹어가지고 해당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다각적인 관점으로 비즈니스를 바라볼 수 있는지를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프레임워크는 3C 분석이라는 프레임워크예요. 3C 분석이라는 프레임워크는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이제 오마에 게니치라는 분께서 1982년에 기업 경영과 전략적 사고라는 책에서 소개한 방법론,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레임워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고객, 경쟁사, 자사, 우리 회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고객, 경쟁사, 자사라는 이 세 가지의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분석함으로써 최대한 균형 잡힌 경영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우리 자사의 이득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세 가지 이해관계자라는 이유 때문에 뭐 전략 삼각형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뭐 그렇게 잘 많이 부르는 것 같진 않습니다만, 어쨌든지 이 3C 분석이라는 프레임워크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걸 고민해야 되냐, 자사, 고객, 경쟁사, 이 서로 다른 이 세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다른 이익과 목적을 이제 움직이는 실체들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레임워크의 핵심은요, 뭐냐면 결국 우리 비즈니스의 핵심은 고객이잖아요. 고객의 요구를 더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사가, 우리 회사가
경쟁사에 비해 지니고 있는 비교 우위가 뭐냐? 그리고 이것을 통해 그 비교 우위를 통해서 경쟁사보다 고객의 니즈를 더 만족시켜야 한다. 차별화시켜야 한다.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교차하는 지점이 있을 거잖아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다음 장표에서.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교차하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서 잠재적인 경쟁 우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인사이트들을 좀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고객을 먼저 살펴볼게요. 고객이 없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고 부를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 경영자시든 마케터든 영업사원이든 아니면 HR 담당자든 모두 다 고객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고객은 단연코 우리에게 결국 매출, 이득을 안겨다주는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객 집단은 항상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에 기업은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장을 세분화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제가 마케팅 프레임워크에서 STP라는 프레임워크를 나중에 설명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지 핵심적으로 누구나 직장인이라면 모두 다 알고 계실 사항은, 비즈니스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깃 고객의 특성 및 니즈를 분석하고 소비자 행동의 패턴을 파악하시고 가격, 품질, 브랜드 인지도 등과 같은 구매 결정 요인을 분석을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고객에 대한 분석을 첫 번째 방향성으로 삼으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해관계자는 경쟁사예요. 굳이 제가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고사성어를 빌려오지 않을게요. 참고로 이제 경영전략이란 분야가 이 경영전략에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잖아요. 오늘 강의의 주제가 경영전략이라는 분야가 군사전략으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쟁하는 적을 당연하게도 잘 이해해야겠죠. 그래서 3C 분석을 통해서 우리 경쟁사의 차별화 포인트, 경쟁사는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석할 요소는 우리 회사, 자사인데요. 고객과 경쟁사를 이해했으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과 경쟁 우위가 무엇인지를 기존의 고객과 경쟁사를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경쟁사보다 가격 경쟁력이 우위야, 원가를 절감할 수 있어. 1차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우위라면 너 죽고 나 살자는 치킨 게임을 해볼 수도 있겠죠. 혹은 자사의 브랜드 파워가 높다면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브랜드 포지셔닝을 재설정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객이 원하는 가치와 경쟁사가 진행하고 있는 전략을 고민함으로써 자사가 이 시장이라는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강구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3C 분석 프레임워크인 거예요. 자, 한 단계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3C 분석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슬라이더와 같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사마다 차별점을 파악하고 경쟁사와 자사가 지니고 있는 유사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자사만이 활용할 수 있는 차별점을 파악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포인트로 잡으셔야 할 부분이 유사점과 차별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유사점은 뭐 POP, 뭐 포인트 오브 페리티라고 해가지고 영업이나 마케팅에서 POP라고 부르고요. 차별점은 뭐 POD, POP와 POD라고 불러요. 뭐 포인트 오브, 뭐 별로 중요한 용어는 아닌데 궁금하실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 다음에 POD는 포인트 오브 디퍼런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 이거 패드로 해야 되는데 제가 마우스로 하고 있어가지고. 네. 자, 포인트 오브 페리티, 포인트 오브 디퍼런스. 뭐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유사점과 차별점을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두고 3C 분석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경쟁사와 우리와의 유사점이 뭔지 그리고 차별점이 뭔지를 알아야만 경쟁사와 진정으로 차별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고민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쟁사가 지금 현재 오프라인 중심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 회사는 오프라인 영업 활동의 비중을 축소하고 온라인 영업 활동을 할까? 뭐 이런 걸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경쟁사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영업 활동을 하더라도 경쟁사는 싸고 저렴한 중저가의 판매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다면 우리 회사는 중저가 판매 전략에 더해가지고 뭐 자체 특허 출원을 통한 자체 기술력을 활용해서 뭐 프리미엄 전략으로 차별화시켜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들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표현했어요. 이 화이트 스페이스를 경제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뭐 니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치 시장이라고 부르죠. 이제 틈새 시장. 그쵸? 갑자기 경제학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지 지금 3C 분석에서 이 자사도 할 수 없는 경쟁사도 건들 수 없는 이 파이가 있을 거잖아요. 이 파이가 바로 화이트 스페이스, 빈 공간인데 이 빈 공간을 고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3C 분석의 정말 가장 중요한 특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레임워크에. 저는 책에서 이제 나이키와 경쟁사 간의 관계를 설명해서 그 나이키와 경쟁사 간의 관계를 예시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공략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역시 화이트 스페이스를 공략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고객들은 DVD를 빌리러 비디오 대여방으로 향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만화방, 비디오방 맨날 비디오를 대여하던 시절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미국에서 오프라인에서 DVD를 대여하는 블록버스터라는 이제 오프라인 사업자가 있었는데 이런 사업자들과 다르게 넷플릭스는 DVD 대여 사업을 함과 동시에 똑같이 여기가 DVD가 되는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이제 여기가 넷플릭스고 뭐 경쟁사 뭐 DVD 대여점이라고 되겠죠? 뭐 DVD 대여점이 되겠죠?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블록버스터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매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블록버스터라는 DVD 대여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 역시 유사점 DVD 대여점과 비슷하게 똑같이 DVD 사업을 하면서 차별화 포인트로 디지털 전환을 한 거죠. 그 유명한 요새는 이제 너무 흔한 디지털 전환, 그러니까 온라인 사업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DVD 대여와 TV 방송 사이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고요. 이를 통해서 고객이 가지고 있던 너무 비디오 대여점 매번 방문하기 너무 힘들다.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영화를 보고 싶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보고 싶어. 이 니즈를 공략해가지고 현재는 블록버스터를 꺾고 시장의 최강자로 군림을 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넷플릭스는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와 다르게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되게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독점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처럼 넷플릭스는 사업 전략을 경영 전략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요. 자, 이와 같이 3C 분석은 기업이 우리 회사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고객의 니즈, 우리 경쟁사도 하지 못한 우리만 할 수 있는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화이트 스페이스가 뭘지를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책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다룰 건데요. 자, 인문학적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3C 분석은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을 고민하고 경쟁사를 고민하고 우리 회사를 고민하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철학에서 말하는 변증법이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 변증법적 과정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변증법입니다. 변증법이란 뭐 읽어보시면 되세요. 뭐 대립과 모순을 통해서 사물이나 사고가 발전하는 논리적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반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정반합의 구조로 전개되며 대립하는 개념이 상호작용하면서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쉬운 예시를 한번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게 적절한 예시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이제 연인과 여행을 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제가 좀 그런 성향인데, 자연을 즐기면서 휴양을 하는 여행 컨셉을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연인이나 뭐 배우자분께서는 관광, 액티비티 이런 걸 하고 싶다면서 쉬고자 하는 나를 못 살게 굴 수 있어요. 이럴 경우 정명제, 정명제는 휴양을 즐기고자 하는 여러분들이고, 반명제는 안티테제죠. 안티테제는 1분 1초라도 쉬면 여행 돈 낭비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구는 여러분들의 연인이나 배우자분이에요. 그리고 한명제는 뭘까요? 그러면 이 정명제와 반명제의 조화를 합치는 이런 관점인 거죠. 예를 들어 산과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자연 속 휴식과 함께 근처의 뭐 역사적 명소나 문화유산을 탐방하는 두 가지 여행을 동시에 즐기는 컨셉이 한명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상적인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역사는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정반합이라는 변증법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과거에는 정명제가 짐이 곧 국가다 라고 루이 14세가 말을 했었죠. 이런 것처럼 정명제가 절대 왕이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이 정명제였어요. 당시 백성들 또한 왕의 지배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었죠. 하지만 17세기, 18세기를 거쳐서 반명제가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 이게 천부인권이었나요? 뭐 이런 것처럼 뭐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프랑스 혁명과 같은 사건이 기폭제가 되면서 왕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반명제였던 거예요. 그 이후로 입헌군주제나 공화제 같은 과도기를 거치면서 현재 시점에 이르러서는 뭐 여러 가지 막 왔다 갔다 했겠죠. 현재 시점에 이르러서는 민주주의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왕정이라는 정명제를 거쳐서 프랑스 혁명과 같은 반명제를 거치고 민주주의라는 한명제까지 이어진 거고, 현재 정명제가 민주주의지만 민주주의 시스템 역시 많은 결함을 지니고 있기에 뭐 반명제, 한명제 이런 순환과 반복을 진행을 해야겠죠. 이게 이런 관점. 그러니까 정명제가 있으면 그에 반하는 어떤 대립과 모순을 통해 이런 이데올로기나 시스템이나 사물이나 사고가 발전한다는 과정이 변증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굳이 일일이 이런 걸 설명드렸냐면요. 변증법.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가 3C 분석 프레임워크잖아요. 3C 분석이라는 프레임워크 역시 변증법적 과정을 유도하는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이에요. 자, 정명제는 나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회사가 정명제인데 여러분들이 운영하거나 근무하시는 회사의 경쟁력이나 강점과 같은 요소들을 이해하시죠? 근데 경쟁사가 우리보다 잘 나가네? 쟤네가 업계 1위네? 뭐지? 경쟁사는 도대체 뭘 더 잘하는 거지? 우리는 어떤 걸 고민해야 되지? 저 반대되는 우리의 적군들을 덕택에 우리가 지금 부족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들에게 우리가 새로 제시한 제품, 고객들의 피드백은 어떻지? 우리 회사와 경쟁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겠죠. 결국 고객이 지갑을 여는 이해관계자들이니까요. 그리고 고객이 어떤 피드백을 주면은 이번엔 우리 회사 손을 들어주면 또 경쟁사가 또 우리에 대항해서 어떤 제품을 출시하고 어떤 노력들을 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고객은 이득을 보는 거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독점시장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악이라고 규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죠. 뭐 특별한 어떤 정말 필수 불가결한 어떤 몇몇 서비스, 몇몇 업계들을 제외하고는 공적인 이득을 담보해야지만 하는 그런 걸 제외해서는 경제학에서는 완전 경제시장을 추구를 하는데, 완전 경쟁시장이요. 발음이 좀 이상했죠? 완전 경쟁시장을 미덕이라고 보는 관점이 경제학적 관점인데,
어쨌든지 변증법적 관점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 관점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사가 만약에 이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잖아요. 경쟁사가 존재하지만 않으면 자사는 그냥 어떤 제품을 출시한 다음에 가격을 이빠이 올려버리겠죠. 그게 아니라 경쟁사와 자사의 대립과 이 대립을 통해서 고객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고객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 회사는 힘들지만 그래서 비즈니스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건데,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래서 경쟁사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서 업계 전체가 성장하는 관점으로 나아간다. 이런 관점을 유도하기 때문에 3C 분석 프레임워크가 유의미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정반합을 통해서 각 명제들 간, 각 이해관계자들 간, 각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나은 전략을 개발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유기적인 프로세스를 고안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3C 분석 프레임워크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전략을 고안해야 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진행한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커리어데스의 강동현이었습니다.